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강조드리는 섹터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조선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 슈퍼사이클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 조선 관련 이제 기자재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어요. 예, 세진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었고, 자, 조선 슈퍼사이클 시작, 조선 기자재, 대장주, LNG, LPG, 해상풍력, 장악, 세진중공업, 땅값만 시가총액의 2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분석을 해드렸고, 조회수는 당연히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좀 대중의 관심을 받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제가 굳이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섹터라던가 기업들을 분석해드리면 제 수입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아요. 뭐 광고 영상이라던가 구독자 수를 모으기도 훨씬 더 좋고, 구독자 수를 모여야지만 우리 멤버분들이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도 역시나 뭐 핫한 섹터, 핫한 종목을 좀 분석해드리면 이득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멤버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회수가 얼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제 기준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기업들, 관심이 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히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득보다는 이제 구독자분들 혹은 제 채널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장기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진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주가가 좀 올랐어요. 예,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4.28% 주가가 올랐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것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조선 관련 기업들의 두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딱 한국 기업, 한국 종목은 딱 8종목만, 8종목만 투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종목을 조선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두 종목 다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중공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종목은 아직도 여전히 아직은 이제 최근에 제가 매수했기 때문에, 매수한 지 일주일도 안 됐죠. 최근에 매수했기 때문에 5% 내에 그런 수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를 하면 우리 멤버분들이 좀 화를 내시겠죠. 그래서 현대중공업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대략 한 12% 이상, 12%대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제가 12%라는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가 좀 있겠죠. 그 분석에 대해서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조선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바로 턴어라운드예요. 특히나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만한 산업의 턴어라운드는 그쪽 섹터의 핵심 기업들의 경우 주가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오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HMM을 쓸 수 있겠죠. HMM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20배 이상 올랐습니다. HMM도 20배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동국제강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꽤나 시가총액이 꽤나 큼에도 불구하고 10배 이상의 그런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보여졌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조선업 쪽에서도 이런 식의 굉장히 안 좋았다가 매우 좋아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8종목에 대한민국 기업의 8종목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그 중에 2종목에 할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단 한 종목도, 8종목 중에 단 한 종목도 손실 보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네, 단 한 종목도 손실 중인 기업이 없어요. 제가 매일같이 계좌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저는 조선업 그리고 해운업 이쪽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해운업에 대해서도 비중을 꽤나 많이 늘렸었고, 그러니까 노르딕 아메리칸 탱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 벌커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3%, 약 23% 수익 중이고요. 그리고 원유라면 이제 또 해운사도 이제 놓칠 수는 없겠죠. 골레 LNG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약 67% 이상 이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해운사 하나, 제가 벌크선 하나도 투자하고 있고, 이거는 추가 매수까지 최근에 진행했어요. 추가 매수까지 진행해서 수익률이 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5% 이상의 그런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최근에 좀 매수한 기업이 있죠. 바로
TK 탱커스입니다. TK 탱커스도 매수하자마자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14%가량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조선업과 해운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해운업 같은 경우도 약간 4종목 정도, 4종목 정도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 동시에 조선업과 해운업에 동시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10종목 정도, 10종목 정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 한 종목, 어제 매수한 한 종목이 있는데, 그게 1% 손실 중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한 종목의 1% 손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9종목 정도를 전부 다 수익 중입니다. 뭐 67%, 70%, 뭐 22%, 57%, 40% 이런 식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저는 턴어라운드를 예전부터 봐왔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시기에 맞춰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변곡점이라던가 지지라인에서 꾸준히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계좌의 신고가를 매일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수익률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 같은 경우도 이미 이런 해운 기업들 해외 주식에 비해서는 딱히 그렇게 수익이 큰 것 같진 않아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40% 이상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제가 또 특히나 강조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 관련해서 특히나 강조드렸던 기업이 바로 이거예요. GTT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도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주가가 매우 가파르게 좀 상승을 진행하고 있죠. 이 GTT는 70% 이상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사놓으면은 잊고 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70% 이상의 그런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전 조선과 해운 그 외에도 굉장히 안 좋았다가 매우 좋아지는 그런 산업의 핵심 기업들을 좋게 보고 있고, 여전히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매수 시그널을 매수에 대한 그런 변곡점이라던가 혹은 매수에 대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뭐 그 외에도 성장 기업들 중에서도 당연히 투자 중인 기업들도 있고요. 역시나 대부분 수익 중이고 앞으로도 조금씩 핵심 기업들 위주로 좀 잡아 나간다거나 추세가 꺾이는 것들은 수익 실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계좌의 신고가를 매일같이 지속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물론 최근에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인력이 없어서 조선업에 대한 그런 전망이 밝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인력은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인력은 돈을 많이 주면 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 조선업에 투자하기 전에, 현대중공업에 투자하기 전에 제가 따로 이제 거제 이제 부동산 중개인 분들을, 그리고 조선업과 관련된, 해운업과 관련된 제 지인 중에 해운사에서 이제 핵심 인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지인들에게 뭐 부동산 중개인이라던가 다른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좀 제가 알아본 결과, 현대중공업은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가장 최고의 인재들이 현대중공업에 못 가서 안달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미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이라던가 대우조선해양에 비해서 일단 임금이라고 하죠. 이 연봉이 수천만 원 이상 높아요. 네, 수천만 원 이상 높기 때문에 이런 임금뿐만 아니라 이런 대우라던가 특히 최고의 그런 인재들을 지금도 꾸준히 빼가고 있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앞으로도 현대중공업 외에 이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만 5천 명 이상의 그런 인력이 올해 안에 충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우 괜찮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인력은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땅이에요. 땅이 없기 때문에 2024년, 2025년까지 도크가 꽉 차서 더 생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땅에 더 있었으면 당연히 수익성은 훨씬 더 빠르고 좋았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 땅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룹사도 바로 현대그룹사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버려져 있는 도크들도 최근에는 전부 다 일거리를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인력이라던가 땅 혹은 뭐 기술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중에서는 그래도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현대중공업에 투자를 진행해서 12%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조선업에 대한 그런 주가의 반등이 꽤나 좀 강하게 나왔어요.
대표적인 호재로서는 뭐 카타르의 150척에 해당하는 LNG 선에 대한 수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슈가 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제 생각과 좀 다릅니다. 사실 카타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발생할 이슈였습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조선업 투자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그런 이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상 조선업에 대한 그런 조금 더 호재성 이슈로 좀 나왔던 것은 바로 철강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죠. 후판 가격이 다시금 낮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지표상으로는 나오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업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분석을 하신 분들이라던가 혹은 어제 이제 미국에서 지표가 발표되었죠.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하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관 자금, 외국인 자금이 대거로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판 가격이 더 이상 이제 오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도크는 이미 2024년 2015년까지 꽉 차 있기 때문에 성과는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투기적인 수요가 이제는 조금씩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타르의 150척이 이제 3사에 조선업 3사에 뭐 50척 정도씩 골고루 분배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1년에 대한민국에서 만들 수 있는 배의 수가 200척 내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50척이라는 것은 만약에 수주가 될 경우 1년 정도가 더 사이클에 미뤄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운 선사 쪽 입장에서는 이쪽에 대한 수주를 그러니까 발주를 더욱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금 최대 지금 3만 척 이상이 교체가 되어야지만 하는 상황이 이제 조금씩 목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운 선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좀 속된 말로 똥줄이 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는 이제 IMO 탄소 배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규제가 걸리는 그런 배들이 이미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전부 다, 그러니까 조선 수를 다 합치면 10만 척 정도 되는데 그중에 3만 척이 이 규제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LNG에 대한 카타르의 LNG 선에 대한 그런 수주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선사들, 기존 해운사들도 꽤나 좀 투기적인 그런 수요가 조금씩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도크가 꽉 차 있고 투기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LNG 추진 선박이든 혹은 LNG 선이든 이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기미가 보이고 있고 사실 LNG 선이라던가 LNG 추진선이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나면 그 뒤로 바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LPG 선이에요. 왜냐하면 LNG와 LPG는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LNG의 부산물이 LPG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LNG 선뿐만 아니라 그리고 LPG 선이라던가 그리고 이제는 원유 그러니까 원유에 대한 그러니까 탱커죠. 탱커 시험까지 턴어라운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타르에 대한 그런 이슈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전에 혹은 그 직후에 투기적인 수요까지 붙는다면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가 아마 올해 내에는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는 이미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섹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저는 꽤나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거래량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핫한 섹터에 비해서는 매우 소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꽤나 지금도 주목해볼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조선업에 대한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인력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땅 소유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라던가 조선에 대한 시황 그리고 조선뿐만 아니라 해운 시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점, 탱커 그리고 LNG 그리고 GTT까지 전부 다 한 번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